경남에서 인구가 적은 의령의 지역 소멸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의령군이 노인만 남은 농촌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마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내 의원들의 상황 짚어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현판 개막식과 2025학년도 사천우주항공공학부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이자 사천시에 집중된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남 지역 주요 벚꽃 명소가 오는 31일쯤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 창원 등 경남 지역 벚꽃은 4월 초순에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령군은 인구가 2만 5천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입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지역 소멸 위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행정에 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일까요? 지난해 의령의 인구 순유입률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박성재 씨. 당시 도시 생활이 익숙한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나홀로 귀농을 택했던 박 씨는 최근 가족 모두를 의령으로 데려와 정착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농업인 지원과 다자녀 가구에 자녀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의령에서 다자녀라는 그 기준을 2명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혜택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셋째가 출산하면은 또 많은 지원금도 주시고 하시니까. 지난해 의령으로 전입해온 청년 귀농인 가구는 500가구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 영향으로 의령의 인구 순유입률이 0.3%를 보이며 경남 시군 중 양산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의령군은 귀농 기촌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들이 지역에 찾아오도록 의령읍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령군은 이곳에 315억 원을 들여 주거와 일자리 지원 시설 등을 갖춘 청년 근로자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42.4%에 달하는 의령에서 인구 유입의 불씨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패키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청년 정책 사업을 이제 묶어서 이제 함께 이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이제 1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부부 결혼 장려금 지원 사업을 이제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의령군. 노인만 남은 지역에 청년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소멸 위기의 타겟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짚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 현안을 비롯해 법안 발의 등 이번 한 주도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활동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먼저 정혜견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혜견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비동의 간간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간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되지만 비동의 간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질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 의원은 또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권리를 위해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에 소속된 김정우 국회의원과 허성무 국회의원이 경남의 주력 산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제상황점검단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창원과 거제 지역을 방문해 조선과 철강, 기계, 가전 등 주요 산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5일 진행된 조선업체 간담회에서는 R&D 지원과 인력난 등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경제상황점검단은 조선업 부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주요 현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R&D나 제작 설치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특별법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조선 3사와 저희들이 의논해서 구체안을 받아서 그 법률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해서 도울 생각이고요. 산청과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 경남 4개 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7일 합천군에서 열렸습니다. 신성범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스포츠 비즈니스로 지역의 경제와 복지를 그린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스포츠 산업을 조명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비즈니스 전략과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신 의원은 스포츠 비즈니스를 지역 인프라에 접목해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5일 서일준 국회의원 주재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대응 세미나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출산율 급감으로 지방 인구 소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서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직면해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여기자리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환 의령군수에게 유죄인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오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상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상고 기각으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형사 사건의 직상실 기준인 금고형을 받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구청 허가 없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6일 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비공개로 심의해 찬성 22표, 반대 19표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로 백 의원은 다음 달 4일까지 공개회의 등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올해 117주년을 맞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7일 오전 본청과 제2청사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장미와 빵을 나눠줬습니다. 장미는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참정권의 보장을, 빵은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지난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에서 15,00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 등을 위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양성평등 기본법을 개정해 3월 8일 여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손한진 예비후보가 사퇴를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예비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손 후보는 사퇴문을 통해 깊은 고민 끝에 출마의 뜻을 접었고 거제 미래를 위한 적임자로 변광용 예비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이 내 스마트폰 속에 쏙 들어오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구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창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로 접속해 안면 인식 등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잠시 후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근처 그냥 편의점 갈 때도 좋을 것 같고, 뭐 병원 진료를 본다거나 주변 금융권에서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그럴 때도 스마트폰만으로도 다 업무를 볼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편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QR코드 방식과 IC칩 방식 두 가지입니다. QR코드 방식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바꿀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IC칩 방식은 스마트폰을 교체해도 다시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지만 비용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QR코드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고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재발급받으시면 되고요. IC칩 주민등록증은 휴대폰에 등록이 바로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남 지역 주요 벚꽃 명소가 오는 31일쯤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벚꽃나무 개화 시기는 3월 중순쯤 제주에서 시작해 경남 수목원이 3월 31일, 지리산이 4월 5일, 가야산 4월 7일, 팔공산 4월 8일 정도로 예상됩니다. 보통 벚꽃이 개화하면 만개하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창원 등 경남 지역 벚꽃은 4월 초순에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올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로 지난해 0.7도보다 2.5도 정도 낮아져 개화가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제63회 진해군항제는 3월 28일 막을 올립니다. 지난해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아 이른바 벚꽃 없는 진해군항제였던 탓에 올해는 벚꽃 만개 예측일에 맞춰 축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7일 국립창원대학교가 사천우주항공 캠퍼스 현판 제막식과 2025학년도 사천우주항공공학부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입생과 가족,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서천호 국회의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박동식 사천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립창원대 사천우주항공 캠퍼스는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만들어졌습니다. 경남의 주력 산업이자 사천시에 집중된 우주항공 산업과 연계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주항공공학부 학생과 유관학과 학생들이 전공교과와 현장 실습 등을 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공학부에는 올해 수시 모집으로 신입생 15명이 선발됐습니다. 1, 2학년은 창원 캠퍼스에서 기초과학과 기본교양을, 전공 실습 교육은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에서 받습니다. 특히 3학년부터는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교육받게 됩니다. 기장군 옛 한국유리부지에서 14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8층, 1,96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해양문화관광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부지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장군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2만여 제곱미터의 오염토가 검출됐으며 부지 소유자인 동일스위트 측에 정화 작업을 명령 내렸습니다. 해당 부지에서 검출된 비소는 환경 기준치의 약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신임 소방공무원 108명의 임용식이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임용식에는 임용자와 가족, 박형준 부산시장과 소방본부장 등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해 임용장을 전달하고 축하했습니다.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훈련장에서 법령과 행정 등 전문 지식과 화재 구급 훈련 등 기본 교육을 마치고 소방사로 임용됐습니다. 이들은 10일부터 부산 12개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 배치돼 임무를 시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